안철수가 꿋꿋하게 밀고 가서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등과 갈등 관계를 이룬 뒤에 분당 측면까지 갈 수도 있다를 예상해놨는데 헐 안철수가 스탠스가 바뀌어버렸어요. 실망입니다. 그 안철수의 사실상의 정치적 패배예요. 이거는. 골이 팍 내린 거죠. 네. 그래서 총회를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안철수가 아니 뭐 통합하겠다는 건 아니고 연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저는 이 기사 헤드라인이 스타일국인 안철수잖아요. 여기에서 언론들이 안철수에 대한 온도가 약간 좀 식었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게 평소 같았으면 달라진 안철수, 광폭 행보 해가지고 폭넓은 의견을 수용하는 척하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언론도 지쳤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달라진 안철수가 맞아요. 기존에 있던 의원들 생각과 달라서 진 안철수, 달라진 안철수예요. 달라진 선생. 네. 사실 카운트 파트너로서의 2배짜리 정당이거든요. 바른정당 20명이고 예. 이제 국민의당은 40명인데 원칙적으로 그거를 프로젝트로 끌어갈 때는 바른정당 20명이 다 온다는 전제하에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40명이 다 간다는 전제하에 있어봐야 한두 명의 이탈 정도를 예상 하나에 60명 정도의 국회의원 의석이 만들어지면요. 굉장히 목소리가 커져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110석이 좀 못 되잖아요. 의석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카운트 파트너인 바른정당에서 조중동들이 설레발치죠. 일단 국민의당 국회의원들한테 물었는데 다수의 의원들이 바른정당과 합당을 찬성했다? 땡! 전제 조건 다 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조건을 달고 찬성했다 이런 쪽으로 지금 나와서 시들해진 데다가 또 다른 언론에서 바른정당에 물어봤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지 아닌지 몰라요. 분명히 자기들 말은대로 재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국민의당과의 통합 찬성은 한 명뿐이다. 자유한국당으로 가자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9명. 지방선거 때까지는 자강, 우리가 강해질 된다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5명. 말 안 할래 하는 국회의원이 5명.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지지하는 의원은 1명. 이 분위기라고 하면요. 국민의당도 동력을 잃었죠. 안철수가 지금 통합을 외치기에는 너무 반발이 거세고 반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보다 정치적인 월등 역량이 뛰어나거나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자체를 좀 믿기가 어려운 게요. 그 20명한테 설문조사 하듯이 그 전수조사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기자들이 각 의원실별로 뭐 수석 보좌관이나 안 그러면 좀 의원하고 가까운 보좌진들하고 밀접하게 붙어가지고 이런저런 막 구라를 깝니다. 막 이런저런 잡다하게 분위기를 파악해요. 그러면 의원님은 이런 생각이시겠네요. 이 정도 선에서 다시 반장이라고 하죠. 각 언론사들 반장한테 보고를 해서 반장이 판단해서 그냥 이 정도 선이겠거니 하고 추측하는 거지. 사실 이렇게 지금 기사에 나온 것처럼 소속 의원 20명한테 전수조사한 것처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했다는 느낌이 받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의원들한테 하는 건. 그래서 이게 그 전체적인 게 뭐 어떤 의원은 모 의원은 또 다른 의원은 계속 이런 식으로만 나오잖아요. 제일 비열한 방식이야. 예. 어디 관계자는. 예. 뭔 관계자? 사실 만약에 이제 그래서 찌라시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듣는 게 그런 건데 취재도 안 해. 자기가 상상 속의 그림을 그려놓고 막상 책임지기 그러니까 취재원 보호라는 명분하에 청와대 관계자는 예.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사실은 악의성을 띠잖아요. 악의성을 띠게 되면 대체 누구야 어떤 새끼하고 분란 조장하는데 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관계자라는 말은 법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표현으로 바꿀까요, 그러면? 앞으로 새로 탄생할 국정원 비슷한 종류의 거기다가 정보 보안을 걸어놓고 책임질 수 있게 정확하게 신호를 가르친 다음에 법적인 소송이 갔을 때는 그거를 깔 수 있게끔. 보통 그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매체들이 즐겨 쓰는 방법 중에 그 관계자, 핵심 관계자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관계자는요 기사 쓴 본인의 마음이고요. 핵심 관계자는 데스크의 마음이고요. 보통 이래요. 네. 근데 명정님은 지금 집에 관계자 안 계시잖아요. 관계자가 안 계세요. 독거자. 핵심 관계자는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 관계자가 없으니 저희도 마음도 갈 수 있고. 부럽삼? 자, 국민의당이 그렇고 바른정당이 그렇고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한여름밤의 꿈? 안철수의 꿈은 사실상 날아간 거예요. 이 정치적인 것은 사실은
여론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 여론이 국민 여론이든 당론이든 뭐 당원들이든 간에 그런 흐름이 있고 그게 기세를 타야 예. 살짝 반대쪽 무시하고 가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소득을 이루는데 안철수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상하게 안 꺾을 줄 알았더니 너무 쉽게 꺾이면서 이 시들딱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통합 논의에 대한 모든 일들이 급속하게 중지되면서 그 흐름이 언론상에 사라지면서 그냥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의 사고방식은 이런 거죠. 내가 시험 봐서 1등 성적표를 받아오면, 짠, 엄마, 나 1등 했어. 그러면, 아이고, 잘했어, 우리 아들. 해야 당연한 그 흐름인데, 여론조사 몰래 해가지고, 여기서 좋은 성적 나왔는데, 그래서, 짠! 하고 보여줬는데,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머쓱해져가지고, 한 발 빼는 거죠. 마인드가 정말 초딩스러워요. 야수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정말 실망입니다. 언제 들어도 웃겨요. 그만 좀 개를 비치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50% 이상의 지지율로 어떤 상승 일로에 있잖아요. 어쩌면 국민들의 심리 분석을 뭐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잘하는 거 이유 빼고 다른 당에 비하면 훨씬 안정돼 보이고 뭔가 체계적으로 잘하잖아요. 선거에 이겼던 것도 맞고. 근데 왜 50% 지지율이 더 상회하는 시너지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하면 원내에 있는 정당 중에 좀 사람답다, 그냥 정상적이다,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당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그 지지율에는 앞으로 집권 여당이 돼서 좋은 나라 만들어 주길 바라는 기대치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는 거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어마어마한 사태 같은 게 직면하지 않으면 별로 지지율이 빠지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호남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구장에 갔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주는 건 아니겠죠. 친근감은 생기겠지만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승리 잘해가지고 국정 안정되게 이끌어라고 생각하는 그 표들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5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항상 갖고 있고 나머지 지지율들을 나눠먹기 하는데 그중에 가장 높다는 자유한국당이 15% 박스권에 지금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어떤 조사는 20%가 나오기도 하는데 20%든 15%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민주주의 선거에서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벗어나 보겠다 해서 친박 탈피하려고 하지만 바른정당과의 합당 없이는 신전원지가 안 나고 친박을 출당시키려고 하니 친박이 반발해서 지금 이제 개싸움 났고 홍준표의 지부가 다 까발려지고 있고 사실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 짜증도 나지만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해요. 네. 저렇게 자중질환에 빠지는구나. 뭐 이 상태가 좋은 것 같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되는 집안은 대통령이 가서 시구를 하고요. 못하는 집안은 당대표가 미국에 가서도 어떤 그 성과도 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모형 미사일 하나 기념품으로 사오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선거연대, 사실 그것도 어려워요. 선거연대도 말이 그거지. 그냥 아직 나는 그 미련을 못 버렸어 정도의 마음의 표시인 것 같고요. 둘이 합쳐지는 건 물 건너갔고, 이제는 이제, 그럼 바른과 그 자유당, 요 두 당만 이제 합쳐지는 거가 물 건너가면은 아주 해피하게 끝나는 거네요. 뭐 합쳐져도 이 상태로 있어도 둘 다 뭐 결과는 크게 다를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합쳐지지 않을 거예요. 한여름밤의 꿈처럼 가고 있는데 정작 뭐 문재인의 신적편에 뭐네 해서 이렇게 들이댔지만 진짜 스머프들 같지 않아요 이제는. 국민들의 지지는 없지. 지들끼리 무슨 그림 그리다가 아이고 미안해 연대나 할게 실망입니다. 씨. 그러고 있고 저쪽에서는 친박 청산이라고 꺼내 들었는데 사실 홍준표나 서청원이나 덕인 개긴 적폐로서는 다 똑같은 수준들인데 그들 저러고 있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를 또는 내년에 있을 재보궐까지 포함해가지고 당이 제대로 정비가 되는데 당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합친다? 그럼 그다음부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당대회 해야 되고 정치적 일정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나서 지방 조직들 재정비해야 되고 후보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뭔가 시스템적으로 어떤 일정표대로 가지를 못하고 유야무야 하면 내가 만약에 경상북도에 유력한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보수들끼리 서로 분란 나고 그래서 뭔가 당선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출마를 안 하거나 민주당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정상 그들은 내가 봤을 때 11월 달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 달은 어수선하고요. 1월 달 가면 딱 정확하게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정치 일정을 올해 11월 달까지 맞춰놓지 않으면 사실상 많은 것들이 힘들어진다는 부분에서 지지자들의 기대도 접혀요. 기대가 접힌다고.
지방선거로 좀 이겨가지고 좀 정권 뺏긴 거 좀 안 갚음하고 싶은데 지지율은 그거밖에 안 나와.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스머프들의 대행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됐던 그날 이후로 친박 세력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응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박근혜 그 출당 문제 가지고 최고위 의결 이슈가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친박이 그 표를 안 몰아주면 친박이 가만히 있어주면 출당이고 친박이 버티면은 그것도 이제 무효되는 건데 그러니까 무효된다는 이 말도 지금 그 한국당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말 그대로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데 친박 세력이 계속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뭐 분리되고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공중 폭파하듯이 이렇게 좀 장렬하게 좀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친박 세력들이 꿋꿋하게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렇게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너무 커요. 홍준표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친박 청산하겠다고 칼을 쫙 장엄하게 빼들었는데 뒤에서 경찰이 와가지고 소갑쳐가고 대법원에서 이제 수감돼야 되니까. 상고 남았으니까. 그것도 있고 친박들 입장에서도 답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 자유한국당은 결사체가 있는데 지들끼리. 근데 다수의 세력은 아직도 친박들인데 누구 말처럼 누가 나서요 그 다음에. 홍준표를 제거한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이 깝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설 수가 없으니까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거거든. 네. 그 바지 사장을 내세워봐야 안 되는 상태가 되면. 그래서 저는 친박이 계속 버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나오기도 힘들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 문제라든지 네. 당 재산 이런 문제들이 창당 하는 게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왜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그 13명의 의원들과 지금 가려고 하는 의원들이 왜 가려고 하겠어요? 그 지역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큰 정당에서 허위호식하며 살고 싶은 거죠. 이게 그 홍준표가 서청원 등의 그 친박들하고 척을 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게 서청원하고 지금 말다툼이 벌어졌었잖아요. 사실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게 박 터지게 싸우는 모양새였는데 여기에 페북에다가 글을 쓴 홍준표가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네, 범죄를 자백해서 이게 아마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갈 겁니다. 형무소로. 갈 계획이게 되면 아마도 이게 자유당은 다시 신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유신새누리당 이렇게. 그래서 그 친박 세력들이 다시 그 당권을 잡는 아마 그런 모양새로 가게 될 위험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나는요 기사 쓴 본인의 마음이고요. 핵심 관계자는 데스크의 마음이고요. 보통 이래요. 네. 근데 명정님은 지금 집에 관계자 안 계시잖아요. 관계자가 안 계세요. 독거자. 핵심 관계자는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 관계자가 없으니 저희도 마음도 갈 수 있고 부럽삼. 자, 국민의당이 그렇고 바른정당이 그렇고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한여름밤의 꿈. 안철수의 꿈은 사실상 날아간 거예요. 이 정치적인 것은 사실은 여론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 여론이 국민 여론이든 당론이든 뭐 당원들이든 간에 이 그런 흐름이 있고 그게 기세를 타야 살짝 반대쪽 무시하고 가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소득을 이루는데 안철수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상하게 안 꺾을 줄 알았더니 너무 쉽게 꺾이면서 이 시들딱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통합론에 대한 모든 일들이 급속하게 중지되면서 그 흐름이 언론상에 사라지면서 그냥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의 사고방식은 이런 거죠. 내가 시험 봐서 1등 성적 말 안 할래 하는 국회의원이 5명,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지지하는 의원은 1명. 이 분위기라고 하면요. 국민의당도 동력을 잃었죠. 안철수가 지금 통합을 외치기에는 너무 반발이 거세고 반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보다 정치적인 월등 역량이 뛰어나거나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자체를 좀 믿기가 어려운 게요. 그 20명한테 설문조사 하듯이 그 전수조사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기자들이 각 의원실별로 뭐 수석 보좌관이나 안 그러면 좀 의원하고 가까운 보좌진들하고 밀접하게 붙어가지고 이런저런 막 구라를 깝니다. 막 이런저런 잡다하게 분위기를 파악해요. 그러면 의원님은 이런 생각이시겠네요. 이 정도 선에서 다시 반장이라고 하죠. 각 언론사들 반장한테 보고를 해서 반장이 판단해서 그냥 이 정도 선이겠거니 하고 추측하는 거지. 사실 이렇게 지금 기사에 나온 것처럼 소속 의원 20명한테 전수조사한 것처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했다는 느낌이 받잖아요. 안철수가 꿋꿋하게 밀고 가서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등과 갈등 관계를 이룬 뒤에 분당 측면까지 갈 수도 있다를 예상해놨는데 헐 안철수가 스탠스가 바뀌어버렸어요. 실망입니다. 그 안철수의 사실상의 정치적 패배예요. 이거는. 골이 팍 내린 거죠. 예. 그래서 총회를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안철수가 아니 뭐 통합하겠다는 건 아니고 연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저는 이 그 기사 헤드라인이 스타일국인 안철수잖아요. 여기에서 언론들이 안철수에 대한 온도가 약간 좀 식었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게 평소 같았으면 달라진 안철수, 광폭 행보 해가지고 폭넓은 의견을 수용하는 척 하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언론도 지쳤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달라진 안철수가 맞아요. 기존에 있던 의원들 생각과 달라서 진 안철수, 달라진 안철수예요. 달라진 선생. 네. 사실 카운트 파트너로서의 2배짜리 정당이거든요. 바른정당 20명이고 예. 이제 국민의당은 40명인데 원칙적으로 그거를 프로젝트로 끌어갈 때는 바른정당 20명이 다 온다는 전제하에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40명이 다 간다는 전제하에 있어봐야 한두 명의 이탈 정도를 예상 하나에 60명 정도의 국회의원 의석이 만들어지면요. 굉장히 목소리가 커져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110석이 좀 못 되잖아요. 의석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카운트 파트너인 바른정당에서 조중동들이 설레발치죠. 일단 국민의당 국회의원들한테 물었는데 다수의 의원들이 바른정당과 합당을 찬성했다? 땡! 전제 조건 다 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조건을 달고 찬성했다 이런 쪽으로 지금 나와서 시들해진 데다가 또 다른 언론에서 바른정당에 물어봤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지 아닌지 몰라요. 분명히 자기들 말은대로 재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국민의당과의 통합 찬성은 한 명뿐이다. 자유한국당으로 가자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9명. 지방선거 때까지는 자강. 우리가 강해질 된다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5명.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의원들한테 하는 건. 그래서 이게 그 전체적인 게 뭐 어떤 의원은 모 의원은 또 다른 의원은 계속 이런 식으로만 나오잖아요. 제일 비열한 방식이야. 예. 어디 관계자는. 예. 뭔 관계자? 사실 만약에 이제 그래서 찌라시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듣는 게 그런 건데 취재도 안 해. 자기가 상상 속의 그림을 그려놓고 막상 책임지기 그러니까 취재원 보호라는 명분하에 청와대 관계자는 예.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사실은 악의성을 띠잖아요. 악의성을 띠게 되면 대체 누구야? 어떤 새끼하고 분란 조장하는데 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관계자라는 말은 법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표현으로 바꿀까요, 그러면? 앞으로 새로 탄생할 국정원 비슷한 종류의 거기다가 정보 보안을 걸어놓고 책임질 수 있게 정확하게 신호를 가르친 다음에 법적인 소송에 갔을 때는 그거를 깔 수 있게끔. 보통 그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매체들이 즐겨 쓰는 방법 중에 그 관계자, 핵심 관계자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관계자